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지역의 낮 기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포항에서는 8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말 비 소식이 있지만 강우량이 많지 않아 더위 해소와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일 장미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제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9.7도로 75년 만에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영덕은 어제 낮 기온이 37.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데프리카로 알려진 대구의 낮 기온을 이달 들어 벌써 여러 날 경신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있었어요. 나가니까 너무 있잖아. 열이 많이 나가고 열사병 걸릴 것 같았어.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는 열대야 현상도 심각합니다. 포항은 지난달 30일 첫 열대야를 보인 뒤 오늘까지 8일 연속 모두 11일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 대구는 6일, 영덕은 5일, 경주는 4일 동안 열대야 현상을 보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선풍기 아니면 잠을 못 자고 또 선풍기 있어도 너무 덥다 보니까 아침에 또 덜 개운하고 좀 날씨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도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달 경주의 누적 강우량은 17.9, 포항은 19.9mm로 평년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역 저수율도 5어지 25% 등 40%대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사용 저수율이 조금 45% 정도 되기 때문에 가뭄이 장기화되면 가뭄에는 적극적으로 좀 더욱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일본 남동쪽 해상의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해 폭염과 가뭄 대비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렸고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강우량은 울진 1.2, 영덕 0.5, 경주 0.1mm로 포항은 빗방울만 조금 날리다 그쳤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모두 30명을 지명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련법 위법 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수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에는 강제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심야 시간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불법 체류 외국인 2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오전 2시쯤 경주 성건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영업을 강요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주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 물놀이 피서지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21개 해수욕장과 30개 내수면 유원지에 대해 안전관리 현황과 수상구조대원 배치, 구조장비 운영 등 안전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에 유관기관 협조 체계도 점검합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운영해 8명을 구조하고 2,200여 건의 응급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주 첨성대와 동gun과 월지 그리고 월성 일대 동부사적지에 연꽃이 본격적으로 개화해 무더위 속에서도 관광객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동부사적지는 가장 넓은 4만 8천 제곱미터 터에 백년과 홍년, 수련 등 다양한 연꽃이 피어났고 연꽃 단지 옆에는 부용화가 피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 첨성대 일대의 44만 제곱미터 꽃단지에도 다양한 야생화가 피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꽃은 이달 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2일 가정양립지원센터 실시 설계가 심의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예천군 금능리 경북도청 신도시 업무시설지구에 착공됩니다. 경북 2일 가정양립지원센터는 36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말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 여성 가족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현행법상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 위한 것인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필요하면 다시 농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토질이 나쁘거나 경사도가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 농지는 농민이 직접 발전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울 원자력 본부는 울진의료원, 포항 성모병원, 강릉 아산병원 등 병원 3곳과 협약을 맺고 울진군 주민 2천여 명에게 무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울진군 10개 읍면에서 마을별로 취약계층과 고령자를 우선으로 2,100여 명을 선정해 종합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병원에서 골다공증과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등 100여 개 항목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문화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